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정부 출연과 함께 인텔을 둘러싼 각종 설을 따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인텔과 관련한 각종 소식이 무성했습니다. 인텔이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이 재진출을 선언한 파운드리에서도 눈덩이 투자 대비 성과가 지지부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그 4년간 5개 노드 성공이란 목표는 물거품이 됐고 2나노도 급기야 접기로 했습니다. 바로 1.8나노 18옹스트롱에 집중하기 위한 고육책이었습니다. 인텔이 결국 사업부 분할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퀄컴이 인텔 매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공식 확인됐고 루머로는 애플과 삼성도 인텔의 잠재 매물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가 국가 전략 자산인 반도체 부흥을 위해서 인텔과 AMD 간의 M&A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외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 나올 만큼 지금 인텔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그 데이터 센터 분야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AMD가 사상 처음으로 분기 판매량이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인텔을 능가했다는 소식도 오피셜로 떴습니다. 서버 시장에서 AMD의 프로세서는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이 한 자릿수 시장 점유율에 그쳤지만 이제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인텔의 제온 CPU는 여전히 대부분의 서버를 구동하지만 가장 비싼 시스템은 이제 AMD의 에픽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AMD의 데이터 센터 사업부가 인텔을 능가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 AI 컴퓨팅 시장에서 인텔과 AMD의 위상이 뒤바뀌고 있지만 그 엔비디아와 비교하면 조족지혈인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 인텔과 AMD 간의 합병 얘기까지 다양한 옵션이 시장에서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인텔과 TSMC 간 갈등설도 외신에서 터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핵심은 TSMC가 그 외부 파운드리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인텔 물량을 잡기 위해서 3나노에서 파격적으로 40% 할인을 적용하고 처음에는 적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텔 CEO 펩 겔싱어가 미국 보조금을 더 받아내고 또 파운드리 고객을 잡기 위해서 TSMC의 지정학적 위기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TSMC 창업자 장중모 등 TSMC 경영진을 자극했고 그래서 급기야 인텔에 적용되는 인텔 3나노에 적용되던 40%그 할인가를 철회받게 되는 가격도 결국에는 할인 가격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로 비화됐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경영난이 가중됐다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특히 펩 겔싱어는 최근에 미국 정부로부터 아직 한 푼의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총합해서 정리하면 미국의 반도체 자존심, 제조업계 자존심이죠. 제조에 한정한 자존심, 인텔이 크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야 인텔이 죽어도 다른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게 팹리스죠. 미국의 팹리스입니다. 하지만 칩 제조는 다릅니다. 제조를 하는 곳이라고 해봐야 인텔,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정도입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인텔이 이대로 망가지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자국 기업을 싸고 도는 트럼프의 미국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인데요. 인텔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미 정부 차원에서 강구될 수 있고 이 팹리스의 물량을 인텔에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그 인텔은 생존을 위해서 1.8나노 개발에 전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은 MS,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을 1.8나노 고객으로 잡았다고 공식화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고객들은 아직 손안에 든 고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8나노가 완전히 성공한다는 가정법에 근거한 고객 확보이기 때문에 1.8나노 양산에 실패한다면 금세 소나기의 물처럼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고객들입니다. 실제 인텔의 잠재 고객들은 인텔이 1.8나노를 내후년인 2026년까지 대량 생산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고객들은 극소수라는 게 외신 보도에 나오고 있죠. 이 퀄컴, 애플 같은 경우도 기술적 문제로 인텔의 팹 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텔은 여전히 내년에 18옹스트롱 1.8나노 칩을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의 미심쩍은 시선, 대부분이 갖고 있는 이런 미심적인 시선을 누르고 인텔이 1.8나노 양산에 성공할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칩 제조와 관련해서 주시해야 할 부분은 인텔의 후공정 분야인데요. 아시다시피 TSMC는 4나노 이하, 4나노, 3나노 등의 칩을 독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패키징 설비가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등의 기술이 포함된 공정, 후공정 분야입니다. 인텔은 이 패키징 분야부터 칩 물량을 유치하는 데 힘을 쏟을 공산이 큽니다. 당장 그 최선단 노드 3나노, 4나노, 2나노 같은 최선단 노드 개발은 뒤져 있는 만큼 전공정 부분은 칩을 웨이퍼에 새기는 전공정 부분은 당장 TSMC 추격이 버겁습니다. 그런 만큼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애플 등 다른 팹리스의 웨이퍼 물량, 더 정확히는 TSMC가 만든 칩이 새겨진 웨이퍼 물량을 팹리스로부터 받아오는 데 힘을 쏟을 가능성이 큽니다. 애플 같은 업체들로 하여금 전공정은 TSMC에 맡기고 후공정도 TSMC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인텔에 맡기는 식으로 파운드리 시장에 인텔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음으로 양으로 인텔에 힘을 실어줄 개연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당장 따라잡기 버겁다면 인텔과 손잡고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TSMC의 독과점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고안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삼성과 인텔이 손잡는다고 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과거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칩 생태계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경쟁자로만 인식했던 그 x86 아키텍처 진영의 인텔과 AMD도 x86 IP의 호환성과 확장성 향상을 위해서 손을 잡은 상태입니다. 두 기업이 바로 ARM과 리스크5의 공격을 당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이미 엔비디아, 미디어텍이 ARM 기반 3나노 CPU를 출시한다는 얘기가 확정적으로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심지어 위기감을 느낀 x86 계열의 그 AMD마저도 ARM 기반 CPU를 내놓을 것이란 보도가 있습니다. 인텔이나 AMD나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고 AI 칩 GPU 분야에서 엔비디아 추격이 어려운 상황인데 텃밭인 CPU에서 ARM CPU가 점점 시장을 잠식할 판이기 때문에 위기감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차세대 GPU 블랙엘 인기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죠. 이미 팹리스가 주문해서 칩을 받아보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 리드 타임이 1년이나 소요될 만큼 블랙엘이 인기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엔비디아 AI 칩 점유율이 올해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습용 시장에서 추론용 시장으로 AI 시장이 넘어가면 AMD의 그 MI300 시리즈 그리고 인텔의 가우디 칩의 가우디 GPU의 점유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로서는 꺾이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CPU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들어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인텔과 AMD가 서로 각만 세우기도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최근 인텔과 AMD 간의 자문그룹 설립은 이런 배경의 산물로 봐야 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삼성과 인텔도 TSMC의 기세에 눌려있는 만큼 TSMC를 약화시킬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TSMC와 하이닉스 간 협공으로 HBM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삼성과 인텔이 동병상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텔은 돈 안 되는 사업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사업부를 보유한 종합반도체 삼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협업이 나타나지 말란 법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독과점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TSMC와 매각설까지 나온 어려운 상황의 인텔 사이에서 삼성의 존재감을 높이는 길은 결국 기술력 제고밖에 없을 것입니다. TSMC의 힘이 빠지면 삼성이 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텔의 입지도 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역학관계를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